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사사건건입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녹취가 들어와 있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하자는 제 제안은 거부되었으며 심지어 공보단장은 들어와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선대위 내에 개선에 따른 지시를 듣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대위는 이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저는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네, 뒤에 앉아 계신 언론인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언론인 중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했고요. 모두 발언에 이어서 현재는 일문일답 당대표로서의 기자들과 역할을 질의응답이 수행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들으셨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직책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디오본부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데 선대위에서 이런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거고요.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지금 들으신 대로 조수진 이 최고위원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수진 공보단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 선대위에서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 선대위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좀 이 갈등이 촉발됐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다라는 거를 방금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그러한 조수진 최고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이 공보단장으로서의 역할, 즉 김종인 이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를 익명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의 어떤 그런 이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공보단장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이제 후보의 말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다. 초유의 상황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까? 지금 조수진 의원은 어제도 사실 추가적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 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과를 한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언론인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이제 좀 반발이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뭐 이랬습니다. 오늘도 조수진 이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좀 여러모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였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이 기자회견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더 이상 선대위가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규정 하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조수진 최고위원의 입장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녹취가 혹시 들어와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 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을 78일 앞두고 있는 오늘 제1야당 대표가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을 직접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4주째 매우 높음입니다. 코로나19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에도 지금 이제 5천 명대를 기록한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도 1,022명, 1,000명대 다시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국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특별 방역 대책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나질 않습니까? 이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내일 확진자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 방역 대책의 시행 효과를 더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주에서 2주 정도 더 지나야 사실 이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이 효과가 어떤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내일 상황까지 좀 보고 나서 왜냐하면 수요일 날 이 주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한 주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자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는 숫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 체계 여력은 어떻습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7%로 나와 있고요. 수도권만 보면 87.7%입니다. 이게 입원 환자, 퇴원 환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운트되는 것까지 이제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80%를 가동률이 넘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남아있는 병상이 없다는 거에 가깝다. 이 점은 여러 차례 이제 방역 당국이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의료 체계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대전, 세종, 충북 등에는 지금 중환자 병상이 1개씩만 있고 경북은 입원 가능 병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지방의 경우에는 아예 지금 중환자 병상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거리두기, 접촉을 줄이는 것, 그리고 백신인데 청소년으로 좀 한정해서 볼까요?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청소년과 학생층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12세에서 15세까지의 이제 청소년 접종 현황은 전날 기준으로 전체 접종 대상자의 52.9%가 1차 접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31.5%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17세까지는 1차 접종률 77.6%, 2차 접종률이 69%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인데 이 연령층, 즉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숫자도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백신의 효과는 또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도 백신을 맞은 부분에서는 확진자가 줄고 있다는 점, 그 점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백신 접종 강조했고요. 청와대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아들 처신은 제 불찰이라는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이제 입사 지원서 논란 이것 때문에 타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즉시 수용을 했습니다. 네. 부적절한 입사 지원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이제 여러 업체에 이제 입사 지원서 낸 내용을 보면은 이 입사 지원서라는 게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뭐 자신의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는 이제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항목에 우리 아버지는 민정수석이다. 우리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귀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고 나를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다 적어놔서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됐고 이것은 이제 좀 민정수석 특히 이제 공직자들의 좀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좀 민정수석의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번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민정수석이 직접 개입했다는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단 사의는 바로 수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